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종 우승을 향한 포스트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시즌 정규 리그는 굉장히 이 자리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네, 정말 치열한 시즌이었는데요. 이제 네 팀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상은 했지만 이 개인 승수가 명함을 갈랐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만큼 개인 승수가 중요했던 적이 없어요. 네, 자 이제 정규리그 마치고 준 플레이오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8개 팀은 정규리그 어떤 성적을 받아들었을까요? 영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승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여자바둑리그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는 사상 첫 용병 없는 시즌으로 기록. 갓 프로모델을 밟은 신예들이 대거 합류하며 8개 팀이 놀랍도록 평준화를 이뤘다. 한국여자바둑리그 역사상 최대 혼전으로 기록될 이번 정규리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반전의 연속이었다. 디펜딩 챔피언 부안곰소소금이 초반 4연패를 거두며 부진했고 전통의 강호 호황포스코케미칼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반대로 김채영, 김미리의 안정된 원투펀치를 보유한 서울 구강력팀과 리그의 여왕 최정을 품은 보령머드가 초반 선두를 달리며 뚜렷한 상하 구도를 이루는 듯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순위표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이던 서귀포 칠신리는 번번이 최상위 팀을 잡으며 1위 잡는 꼴찌로 발돋움. 포스트 시즌을 향한 불씨를 살려냈고 천재소녀 김은지는 리그에 완벽 적응한 모습으로 삼척해상 케이블카를 선두권에 올려놓았다. 또한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며 기에 살고 기에 죽는 인천 EDGC와 승패를 반복하며 기묘한 기록을 남긴 여수 거북선까지 포스트 시즌 경쟁에 합류. 12라운드를 끝낸 시점까지도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8개 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팀 전적뿐 아니라 개인 전적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디펜딩 챔피언 부안곰소소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들어 연전 연승, 초반 부진을 딛고 2연패를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통의 강호 호황포스코케미칼이 후반기 들어 6승을 기록하며 정규리그 3위.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였던 여수 거북선은 이상스러운 흐름을 끊어내며 정규리그를 2위. 롤러코스터 행보의 보령머드는 우승 후보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정규리그 1위에 올라섰다. 마지막 통합 라운드까지도 안개 속 레이스를 펼친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이젠 포스트 시즌이다. 과연 어느 팀이 이번 시즌 피날레를 장식할지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이 지금 시작된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부터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까지 전 경기 오후 4시에 중계를 해드립니다. 정규리그는 보령머드가 1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령머드가 마지막에 최정 선수와 김경원 선수의 승리로 1위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여수거북선이 2위를 차지했고요. 자, 3위는 호황포스코케미칼, 4위는 부안곰소소금입니다. 이렇게 준 플레이오프부터 치러지게 되는데 부안곰소소금이 어느 정도 핸디캡은 갖고 있어요. 네, 곰소소금은 2연승을 해야만 준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차전 펼쳐집니다. 정규리그 전반기 후반기에서는 두 팀이 2대1로 한 경기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주리 선수는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두 팀은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핸디캡이 있는 만큼 곰소소금이 좀 힘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부안곰소소금 선수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리그 4위로 마감한 부안 곰소소금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가장 성적이 좋고요. 허서연 선수, 이유진 선수, 김상인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성적이 좋았고요. 허서연 선수도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냈죠. 네, 포항 포스코케미칼 선수들은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정말 후반기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박지은 선수, 그리고 김다영 선수, 특히 권주리 선수가 거의 지질 않았어요. 네,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네. 권주리 선수가 정말 캐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네. 권주리 선수의 성적밖에 안 보이네요. 네, 오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감독에게 과연 어떤 오더를 냈을지 예상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1국입니다. 1국 장고는 오유진 대 김다영. 역시 장고 대결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장고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자, 2국은 속기인데요. 자,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허서연, 권주리. 특히 권주리 선수는 장고에 출전한 적이 없었죠. 네, 어찌 보면 오픈 오더로 보이는데 네, 허서연 선수가 과연 나올까요? 자, 그러면 3국 예상은 어떨까요? 자, 3국은 나머지 선수들이죠. 이유진 선수와 박지은 선수를 예상했습니다. 자, 양 팀의 두 감독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과연 오더 그대로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준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1국.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네, 역시 장고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자, 1국 오유진 대 김다영의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오유진 선수가 상대 전적 앞서 있습니다. 자, 과연 2국도 들어맞았을까요? 2국 속기 대결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는 2국에 나왔고요. 이유진 선수가 3국이 아닌 2국에 출전을 했군요. 네, 이유진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허서연 선수를 마지막에 박지은 선수와 붙이겠다는 의도가 보이네요. 자, 역시 권주리 선수 상대 전적 앞서 있습니다. 1, 2국까지 오더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전적 봤을 때 3국까지 갈 가능성 높겠는데요. 네, 3국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죠. 네, 현재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3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는 있습니다. 과연 정규리그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첫날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부안 곰소소금 대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대결. 자, 1국은 장고 대국입니다. 1국 선수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장고 출전이 잦았던 선수들이 이번에도 1국 장고 대국으로 만났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대 오유진 선수의 대결이 됐습니다. 일국은 각자 1시간 주어집니다.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자, 1국과 함께 2국도 시작을 했습니다. 2국은 속기 대국인데요. 출전하는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이 곡은 포항 포스코케미칼과 부안 곰소소금의 3주전 이유진, 권주리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매치 또한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네. 권주리 선수가 힘바둑인데 이유진 선수가 그 못지 않거든요. 또 중요한 대국을 워낙 잘 잡아주기 때문에 오늘 열세를 딛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각자 10분이 주어집니다. 초읽기 40초 5회입니다.
네, 1국과 2국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스코어 1대 1이 나오게 되면 3국 오더가 나오게 되고 1, 2국 끝나고 나서 3국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부안 곰소소금이 승리하게 되면 내일 2차전 노릴 수가 있겠고요.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승리하면 그대로 플레이오프로 직행하게 됩니다. 네, 3등과 4등 팀의 네.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긴 하죠. 참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년팀인데요.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이 가장 큰 위기라고 봤었는데 네. 이번에도 진출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어요. 역시 전통의 강호라고 불릴 수 있는 팀인 것 같고요. 이 두 팀이 전반기에서는 2승 5패로 출발을 했지만 후반기에서는 부안 곰소소금은 5승 2패, 또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6승 1패를 찍으면서 순위를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권주리 선수가 있었죠. 네, 권주리 선수가 7라운드부터 전승 가도를 달리면서 팀 승리를 많이 견인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시즌 권주리 선수와 지금은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이번 시즌 권주리 선수 어느 순간부터 이 선수가 누구와 붙어야 되나 그 점을 감독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권주리 선수를 이유진 선수로 대체를 했어요. 1국 같은 경우에는 감독 예상이 들어맞았는데요. 김다영 선수가 상대 전적이 불리한데도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김다영 선수 출전을 했죠. 네, 권주리 네. 선수를 2국에 내보낸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김다영 선수와 박지훈 선수 이 둘 중에 어떤 기사를 오유진 선수와 붙일까에 네.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일단 박지훈 선수가 경험도 많고 큰 경기에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3국에 배치를 하지 않았나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초반의 진행은 100이 걸쳤는데 흙이 받질 않고 우상 쪽에 한 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백도 우상귀 움직이지 않고 우하 양걸침을 했는데요. 네, 지금 100이 이쪽에 걸치는 진행도 있고요. 그냥 간명하게 3-3을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배석이 네. 젖히고 이었을 때 흙이 밀고 이곳을 다가서게 되는데 백이 한 칸을 뛰고 흙이 넘어갈 때 백이 먼저 이 우상 쪽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도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어느 쪽을 붙일지 고민하는 걸까요? 네, 지금은 고민이 되죠. 이 아래쪽을 붙인다면은 네. 백이 젖히고 흙이 늘 때 붙이는 것은 끊어서 축으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막상 백도 사실 불만은 없거든요. 흙이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한데 백이 선수를 잡고 또 큰 자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요. 저라면은 지금은 아래쪽보다는 이곳으로 붙여서 진행을 하고 싶네요. 이러면 귀를 지키나요? 네, 뒤쪽을 네. 막고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뭐 백도 2칸 정도 벌린다면은 불만이 있는 진행은 아니지만 뭐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 들여다보고 다가서면서 우변 쪽에 압박을 했을 때 일단 우상 쪽과 연동이 돼서 모양을 키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도 괜찮아 보입니다. 반대로 붙였지만 역시 귀를 지킬까요? 글쎄요, 지금은 끊어갈 가능성이 네, 지금 귀 쪽으로 맞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은 아마 우변 쪽에 2칸 정도를 벌려둔다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겠고요.
두 칸이 아니라 한 칸으로 두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주 두어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칸으로 둔다면 흙이 이쪽을 붙였을 때 백이 젖히고 흙이 다음에 젖히는 자세까지 나오는데, 한 칸으로 되어 있다면 흙이 붙였을 때 백이 호구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젖히는 것은 백이 같이 젖힐 수가 있어서 네. 이 붙이는 수를 최대한 못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한 칸을 둔다면은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네. 두 칸을 벌린다면은 여기서 이제 서로 타협의 진행이 되는데, 저라면은 그래도 두 칸을 벌리지 않을까? 아,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수법이 나왔습니다. 더 좁히고 힘을 비축해 줍니다. 네, 흙이 한 칸으로 받는다면은 백이 우변 쪽에 벌려서 일단 우변의 모양은 백이 훨씬 더 좋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흙도 지금은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다가서면서 백도를 압박하고 싶습니다. 한 칸을 뛰면은 들여다보고 이어서요. 호구를 치면은 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칸을 뛰면서 백이 우변을 가더라도 하변에 다가서는 자세가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하네요. 여기서는 백이 우변을 둔다면은 가장 무난하고요. 하변을 지켜서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흙이 다가선다면은 붙여서, 네, 지금 버텨가죠. 이쪽을 붙이는 순간 일단 백은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반발하는 것은 끊고 늘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은 흙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가더라도 돌파를 해서 흙돌이 잡힙니다. 아니면 더 가까이 협공하면 백이 나가는 자세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협공을 하더라도 백이 네. 붙인다면은 흙이 여기서 반발이 잘 안 돼요. 젖히더라도 끊었을 때 결국에는 이쪽에 느는 자리에 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데를 두면 여기 단수치고 돌파를 하면은 우아 쪽에 흙돌이 위험하죠. 뭐 이런 식으로 는다면은 단수치고 돌파를 했을 때 이 다가선 흙돌이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게 가면 또 변 쪽이, 아래쪽이 허전할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으로 둔다면은 아마 백도 그냥 입구자로 갈라 나올 거예요. 이쪽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이쪽으로 다가서는 수고요. 네. 백이 붙이면은 어깨를 짚어서 밀면은 이곳을 밀어가면서 다음에 이곳을 두는 것과 다음에 이곳을 넣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흙은 우변 쪽을 다가설 수밖에 없는데, 그 다가서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에 백도를 압박하면서 우상 쪽에 좀 모양을 만들어야, 하변 쪽은 백이 호구를 치면서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흙도 얻는 대가가 있어야죠. 네. 우변은 흙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포위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협공을 하더라도
강한 공격은 어렵겠네요. 네, 백돌을 잡으러 가는 공격은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뭐 백돌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쪽을 지키는 그런 진행이 될 텐데 여기 붙여져 있는 수가 이곳에 있었더라면 흑의 입장에서 좀 더 우변 쪽을 지키는 데는 용이했을 거예요. 근데 위쪽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3-3을 들어가는 순간 우상 쪽에는 전혀 흙집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흙이 느슨한 수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최대한 백돌을 압박을 한 다음에 손을 빼고 여기를 잡는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권주리 선수의 장고가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점으로 다가선다면 좀 허무할 것 같은데요. 10분 제한 시간 안에서 시간을 제법 썼습니다. 자, 이제 초읽기 들어갑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날일자는 글쎄요. 일단 백도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 좁혔는데요. 뭐 붙여서 눌러 가겠다는 뜻일까요? 이쪽을 붙인다면 백이 젖혔을 때 지금은 다른 수는 없고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치받고 밀어서 흙이 받아야 되는데 이미 살아 있는 거죠? 네, 백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가 지금 시간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면서 중앙을 씌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흙이 붙이는 네. 것보다는 날일자로 두는 게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이렇게 둔다면은 백이 이곳을 받는다면은 간명한 선택이 되고 10초. 붙인다면은 흙이 젖혀서 셋, 넷, 호구를 치는 것은 이거는 흙이 중앙 쪽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치고 이어서 변신을 할 겁니다. 중앙은 뚫려주고요. 네, 붙이는 수가 젖히면 혹시 젖힐 순 없나요? 글쎄요. 이거는 백도 단수 치고 이으면서 중앙을 돌파하는 자세가 좋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힘들고 아마 이 자리를 두면서 흑은 보강이 필요한데 글쎄요. 일단 중앙 쪽에 나오는 백의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백이 젖혔을 때 흙이 같이 젖히는 수 이외에는 여기를 끊는 게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돌파를 하나요? 단수치고 있는다면은 이곳까지 늘어서 버티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밀더라도 흙이 위쪽을 밀어 올린 다음에 여기를 찝는 수가 근데 이거는 백이 나갔을 때 또 이쪽에 장문이죠. 그럼 흙이 밀어서 버텨야 되고요.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자, 과연 권주리 선수 어떤 생각일까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흙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여기를 끊는 건 좋을 것 같지가 않고요. 붙인 이상에는 뭐 늘던지 아니면 젖히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초. 하나, 늘게 되면은 백도 우변 쪽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나는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늘었어요. 초반에 시간을 너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고요. 두텁긴 합니다만 실속이 너무 없을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하변 쪽도 백의 모양이 좋고 우변 쪽 또한 백이 너무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네. 꽤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권주리 선수는 중앙 쪽을 틀어 막았지만 백이 간명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곳을 붙인다든지 이쪽을 끼워서 진행하는 것도 지금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를 끊고 진행을 시키는 것은 일단 백도 근데 이건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백도 우상 쪽의 모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AI는 권주리 선수의 이 선택이 좀 이상 감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백 쪽으로 기울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흙이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게 네. 중앙 쪽이 이게 엄청난 두터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흙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돌은 백이 중앙 쪽에 뭐 이곳이나 뭐 이런 데 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끊겼을 때 흑돌의 사활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막으면서 다음에 이쪽을 둔다면은 사는 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수도 경우에 따라서 백 이쪽을 나와서 끊었을 때 흑의 귀 쪽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 쪽의 힘이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는 이유진 선수의 선택인데요. 부분적으로는 이 좌 쪽에 이쪽을 하나 붙여두고 흙이 늘 때 뭐 이 정도 벌려둔다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되겠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 쪽의 모양이 커지는 게 싫기 때문에 네. 우상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우상 쪽으로 몰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유진 선수 우상 지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 우상을 둔다면은 3-3을 들어가면 가장 무난하고요. 끼우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흑이 반발을 했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두터운 쪽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은 백이 좀 떨리겠죠. 네. 바둑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끼우는 수를 결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끼우는 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착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섯, 아, 네, 지금의 네. 선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면서 흑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어차피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우변 쪽에 흑이 이런 식으로 돌이 와서 모양이 커지는 것만 방지를 한다면 뭐 백의 입장에서는 우상 쪽에 어느 정도 집을 내어줘도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흑이 우상 쪽을 한 점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좌 쪽이나 하변 쪽을 다가서면서 뭔가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우상을 지켰다가는 백이 좌로 오면서 판이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변을 벌렸고요. 네, 흑도 우변 네. 쪽에 쌓은 두 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백이 여기서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나와서 끊는 것은 늘어서 흑이 느는 것은 이쪽을 찌르고 끊는다면은 이제는 단수치고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죠. 이 4점이 걸리니까요. 귀로 살아야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귀 쪽을 살아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변백은 뭐 공격받을 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하변 쪽의 백돌은 뭐 거의 살아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흑이 받으면서 들여다본 수는 활용이 됐습니다. 네, 역시 이우진 선수는 정규리그보다 포스트 시즌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백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2구 중반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네, 이 국은 부안 곰소소금 이유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활용 후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유진 네. 선수가 강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흑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뛰면서 이 하변 쪽의 백돌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변 쪽에 백이 들어갔다는 것은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 이쪽에 다가 선수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주리 선수가 한껏 벌렸기 때문에 변화가 나오겠습니다. 자, 현재 두 선수 정규리그에서 흑과 백 그리고 장고, 속기 출전을 했을 때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흑을 잡은 권주리 선수 흑 승률, 백 승률 모두 좋고요. 장고에 출전한 적이 없어요. 네, 권주리 선수가 속기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화가 됐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우진 선수 백보다는 흑승률이 좀 더 좋습니다. 부안 곰소소금 선수들은 모두 흑승률이 조금 더 좋은데요. 장고에는 4번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역시 급소를 들여다보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전투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서서히 두어갔더라면 좀 편하게 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권주리 선수가 백도를 압박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하변 쪽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텀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벽을 쌓아놓고 다시 하변에 침투한 백도를 공격하러 가겠죠. 네,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이 바깥쪽으로 나와준다면은 입구자로 백도를 압박을 하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답답합니다. 네, 지금은 백도 이곳에 입구자를 두면서 다음에 찝고 끊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둬서 흑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은 백이 손을 뺐을 때 흑이 백돌을 추궁을 하기에는 다음에 이쪽을 찝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하변 쪽에 백돌이 살아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백도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는 모양을 안 주려면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싫다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다음에 이쪽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하변 쪽에 하나 빠지고 흙이 받는다면은 그때는 이 백도를 살아두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입구짝으로 받았기 때문에 백은 손을 뺄 겁니다. 손을 빼고 걸친 흑도를 공격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 붙이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는데요. 네, 이것은 공격보다는 연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섯, 일단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두텁게 정리만 한다면은 아홉, 중앙 쪽에 또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변 쪽을 손을 빼고 한 점을 붙여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옆으로 붙여서 공격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곳을 붙여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흙이 는다면은 이곳을 두면서 넘어가는 것과 이쪽을 찝고 넘어가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흙이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다시금 이 중앙, 이 하변 쪽의 백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하변 쪽에 백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이 좀 부담되는 선택이 되겠죠. 안전한 길로 갑니다. 지금은 백이 승부를 일찍 보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길게 이끌고 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오히려 권주리 선수가 초조하겠죠. 우상과 같은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백이 반발하기가 어렵다는 뜻일까요? 주위에 돌은 많은데요. 네, 단수치고 있는 것은 축이고요. 지금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백이 이곳을 뒀을 때 보통은 흙이 단수를 치고 밀어 올렸을 때 하변에 단수 치고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는데 3점 너무 클까요? 네, 지금은 세 점을 잡는 자세가 좋아요. 네. 중앙 두터움도 상쇄시킬 수가 있고요. 네, 보통은 이런 진행이 됐을 때 네. 흙이 하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상황이어야 이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이 두 점을 잡는 것보다는 이 세 점 쪽을 잡는 게 더 크겠죠. 이었어요? 빵따냄을 주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좀 실리로 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단수를 치고 그냥 네. 받아둔다면은 흙이 빵 따내면 했지만 여전히 중앙 쪽을 밀고 나왔을 때 이거는 두터움이 아니라는 거죠. 백은 전체적으로 낮게 깔리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 권주리 선수가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닙니다. 지금 이쪽을 밀고 네. 나왔다는 것은 흙이 한 점을 따낸다면은 늘어서 가르겠다는 거죠.
네, 갈라 가겠다는 네. 건데요. 일단 흑이 중앙 쪽을 뭐 이곳이나 한 칸을 띄어서 받아 둔다면 결국에는 백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 이쪽에 패를 들어가면서 하변 쪽에 패감을 사용을 했을 때 30초. 이거 백이 괜찮나요? 흑은 부담이 별로 없는 패고요. 네, 그렇죠. 6, 7, 8, 9. 권주리 선수 그거는 따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넘어가는 곳을 막고자 따내지 않고 이었습니다. 네, 흑이 한 점을 때려내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넘어가서 패를 하는 것이 하변 쪽에 백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흑은 당연히 한 점을 때려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백이 이 선에 늘어서 둘, 셋, 넷, 흑돌을 갈라준다면은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넘어가는 것과 중앙 쪽을 두는 거 백의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하나, 네, 지금은 권주리 네. 선수가 셋, 위기라고 보여지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흑이 두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하변 쪽에 백돌을 넘겨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백이 늘었을 때 다음에 이 자리를 당한다면 흑이 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중앙 쪽도 둬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하변 쪽에 네. 백돌을 차단을 합니다. 여기서는 백이 하변 쪽을 그냥 틀어 막아서 받아둔다면은 다음에 찝는 것과 이쪽을 젖히고 호구치는 것 맛보기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변 쪽에 백 내점만 신경을 쓰면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쁩니다. 권주리 선수. 양쪽 백의 연결 고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돌을 네. 차단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일단 백이 중앙 쪽에 늘었을 때 하변 쪽의 흑돌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는다면은 여길 찝고 붙였을 때 아래쪽에 그대로 흑돌이 막히네요. 다 잡힙니다. 네. 30초. 하나, 그럼 늘면은 받아야 되고요. 셋, 넷, 다섯, 그렇다면 백이 한 칸 정도 뛰기만 하더라도 여덟, 아홉, 귀를 밀 시간이 없을까요? 3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밀 수는 있는데요. 네. 또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제는 흑이 좌하를 돌볼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묘한 행마가 나왔어요. 흑이 좌 쪽을 밀고 받는다면은 네. 백이 이곳을 찝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30초. 근데 이게 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받아야 되죠. 네, 하변 쪽에 백돌이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정수는 이쪽을 막고 흙이 받을 때 그냥 이곳을 찝고 끊어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는 흑도 좌쪽에 흑도를 여덟, 돌봐야죠.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인데요. 이거는 백이 중앙 쪽을 밀어갔을 때 계속해서 흑이 이쪽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좋은 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흑돌 괜찮나요? 막힐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틀어 막힌다면은 흑돌이 더 이상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백이 밀어 올리는 게 초 하나, 강력하거든요. 권주리 선수가 현재 형세를 많이 비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고요. 지금 선택하는 수를 봤을 때는 뭔가 이쪽에서 해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길 늘지 않고 백이 젖히는 순간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초 조금 느리더라도 입구자로 받아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 돌아가서 안형을 만듭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중앙 쪽을 늘고 싶은데 밀었을 때 받을 수가 없다면은 이 교환 또한 악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쪽으로 돌아서면서 백이 젖힌다면은 30초 받아야겠죠? 하나, 둘, 여기 넷, 다섯, 못 끊으면 근데 좀 일곱, 여덟, 불만인데요. 반면에 이유진 선수는 여유롭습니다. 네, 백이 젖히지 않고 한 칸을 띄었다는 게 어느 정도 형세가 느껴지고요. 네. 흑은 하나 늘고 백이 받을 때 하변 쪽에 흑도를 살려 나와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하나 밀고 한 칸 정도 띄어서 좌쪽을 깔끔하게 지켜둔다면은 이 백돌만 안 잡힌다면은 아무래도 집은 백이 많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는 백이 이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데를 먼저 교환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교환들이 만약에 흑돌이 이쪽에 돌이 온다면 하변 쪽에 백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그래도 한 칸을 띄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백은 이쪽을 직접적으로 두면서 여기에 수만 오지 않는다면은 하변 쪽에 백돌은 살아 있어요. 초 하나, 둘, 이유진 선수는 자연스럽게 중앙을 지울 수 있어서 일곱,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네. 돌의 흐름이 이곳을 밀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흑이 젖히는 것은 백이 젖혀서 중앙 쪽을 두텁게 정비를 할 수가 있고요.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런 데 교환 하나 해두고 한 칸 띄어서 집을 지키는 게 크기는 한데
어차피 실리는 백이 좀 많기 때문에 둘, 셋, 과연 이렇게까지 버틸지에 대해서는 백도 고민이 될 거예요. 여덟, 아홉. 하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밀어갑니다. 네, 지금은 흐름이 30초. 하나, 백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셋, 처음에 아래쪽에 흙이 백도를 압박을 했을 때는 백도 들어가는 게 사실 좀 떨리는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이 들어가면서 좌 쪽도 어느 정도 백집을 지켜냈고요. 그 다음에 하변 쪽에 백돌도 지금 깔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백은 큰 부담 없이 이제 우상 쪽의 모양만 지우면 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기분 좋은 자리죠. 우변의 이 세력을 사용할 곳이 점점 없어지는데요. 네, 중앙 쪽에 네. 백이 밀어가면서 우변 쪽은 집이 나더라도 이제는 중앙 쪽에서 큰 집을 짓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흙의 형세가 좋을 리가 없겠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백도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을 좀 더 차지를 할지 아니면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부분적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는 이쪽을 짚어가는 자리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을 밀어서 교환을 하나 해두는 것은 흙이 붙이는 수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여기를 젖히는 게 셋, 부분적으로 붙이는 수를 없앨 수는 있기는 한데요. 흙이 틀어 막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 자리를 선수로 하면서 흙이 넘어가자고 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젖히는 교환은 최대한 아껴야죠. 네. 밀어서 귀의 뒷맛을 없앴습니다. 네, 백이 지금 이 선택이 괜찮아 보이는 게 어찌됐든 이 좌 쪽의 흑돌의 형태도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백이 받았을 때 다섯, 흙이 뭔가 강력하게 중앙 쪽을 씌워가기에는 아홉. 뭐 이런 식으로 흙이 끊어서 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백이 하변 쪽에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단수치고 밀어버리면은 오히려 이 흑돌이 다 잡히죠. 백도 지금 밀어가는 교환을 한 이상에는 좌변 쪽에 응수가 필요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지금 그 두 칸은 조금 욕심 아닌가요? 한 칸 정도 두더라도 네. 충분한데요. 뒷맛이 있을까요? 네, 이곳을 붙이고 젖힘당하는 게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한데 뭐 어찌됐든 큰 수는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흑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백이 좌변에 두 칸을 벌렸기 때문에
흑은 좀 활용 수단들이 있어서 중앙 강력한 공격이 좀 되겠는데요. 네, 흑은 되든 네. 안 되든 공격을 해야죠. 지금은 집을 세봤을 때 백집이 너무 많아요. 뭐 집만 놓고 네. 본다면 반면으로도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흑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되고요. 30초. 하나, 네, 일단 백도 여기는 이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수를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서 반발했을 때 흑이 이쪽을 찌르는 것은 백이 있고 나서 중앙 쪽을 젖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앙 쪽을 밀었을 때 이곳으로 찌르는 게 있는 것은 이 하변 쪽이 걸리거든요. 네. 공격을 하기에는 터진 곳들이 너무 많네요. 네, 이곳의 날일자는 우상 쪽에 집을 짓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백도 이런 식으로 교환만 된다면은 중앙 쪽을 씌워갔을 때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글쎄요, 이건 집을 짓겠다는 건데 일단 백도를 갈라가면서 공격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백이 편하네요. 흑도 적당히 하고 손을 빼야겠는데요. 백이 우상까지 차지하는 순간 흑은 집 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상 쪽에 네. 백이 3, 3을 들어간다면은 우상 쪽에서는 흑집이 크게 안 나고요. 셋, 넷, 다섯. 네, 어찌됐든 흑은 중앙 쪽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우상 쪽을 둬야 됩니다. 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그냥 늘어두는 것과 안쪽으로 젖히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을 젖히는 것은 또 당장 이쪽이나 반대쪽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초. 하나, 붙일 거예요. 있는다면은 넷, 다섯, 나와서 끊어두고 중앙 쪽을 틀어 막아서 아홉.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그냥 하나 늘어두고 쉽게 중앙 쪽을 타개를 한다면은 글쎄 흑이 여기를 틀어 막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실속이 있는 진행은 아닙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수가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네. 자칫하면 보태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좋을 리가 없는데요. 이러고 막아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쪽을 막더라도 백이 그냥 이어서 받아둔다면 이곳에 돌이 온 만큼 다음에 백이 이쪽을 찔렀을 때 넷, 다섯, 흑돌의 사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네. 전체적으로 건드리 선수가 초반에 스텝이 어긋난 이후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규리그에서는 건드리 선수가 중반 이후에 압도적인 힘으로 바둑을 제압했었는데 오늘 바둑을 보시면은 힘을 발휘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진 선수 집도 많이 벌어놨고요. 돌들이 얇지도 않습니다. 네, 백은 안 그려도 집이 네. 많은데 계속해서 집이 불어나고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권주리 선수 그거 대마가 괜찮나요? 여기 단수 치고 막히면요? 그냥 이쪽을 기어 나가더라도 일단 하변 쪽에 교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여기 그냥 단수 치고 네. 이어서 정리를 하더라도 흙이 받아야겠죠. 네, 흙은 하변 네. 쪽에 틀어 막아서 받아야 됩니다. 뭐 호수 뽑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백이 중앙 네. 쪽에 돌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흙이 아무래도 이상하겠죠. 넷, 다섯, 여섯. 네, 이유진 선수 오늘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백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권주리 선수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이유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 네, 1국과 2국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